안녕하세요. 신지원입니다. 제게 청춘은 내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저는 저와 질문하고 답하며 내적으로 성장하는 편이에요. 청춘이기에 실수해도 성장통이 덜 아픈 거죠. 저의 강연으로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When you feel like winter just won't end. When you hurt someone with what you said. And you wanna make it right, but you accidentally start a fight. It didn't go as planned. 이 노래는 제가 내적으로 힘들었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요.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처를 주었을 때 또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해 자책하였을 때 저는 이 노래를 위안 삼아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또한 저는 이 노래를 시작으로 여러분께 내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외적 성장을 청춘에 비추어 말하곤 하는데요. 저는 외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 성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설명드릴 이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겪고 정의 내려본 물음을 통한 내적 성장이라는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스텝인 나와 질문하기, 두 번째 스텝인 이상적인 나 찾아가기, 세 번째 스텝인 현재의 나 점검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내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연자 신지원이고요. 지금부터 물음을 통한 내적 성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이렇게 보러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학보기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으시나요? 또는 자기계발서를 최근에 읽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셔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셨거나 아니면은 선호하신다면 예를 눌러주시고 아니라면 아니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최근에 자기계발서를 읽어서 예라고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아니요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원래 자기계발서가 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얘가 37.5로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자기계발서를 읽는 이 추세를 따라서 저도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좋아하게 된 이유를 좀 다시 한 번 더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5가지 경우를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읽는지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해주신 분들은 자기가 왜 그 자기계발서를 읽게 됐는지, 또 아니요 해주신 분들도 만약에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면 어떻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읽을지를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결과를 보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언을 얻고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대인관계에서 이제 대인관계를 개선하고자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제 특히 저는 감정에 지배되어 남에게 이제 실수를 해서 후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깨달음을 좀 더 얻고 싶어서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다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마인드 컨트롤은 내가 감정에 지배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나의 행동들을 고칠 수 있어서 내 스스로가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으로 나뉘게 됩니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읽은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 책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장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태도로 나는 바뀔 수 있으므로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대로 고정 마인드셋은 자신의 역량을 한정짓고 나는 바뀔 수 없으므로 남 탓, 환경 탓을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당연하게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전과 실패를 겪으며 성장의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이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원래 고정 마인드셋이었을 때는 나는 바뀔 수 없으므로 최대한 감정에 지배되는 상황을 피해 다녔었는데요.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이후부터는 나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으며 꾸준히 나아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래 말다툼을 하면 울음부터 났던 제가 울지 않고 저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점을 알았다면 원래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계발서를 읽고 깨달은 것들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이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았고 그렇게 정의 내린 이 3단계를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인 나와 질문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와 질의응답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더욱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를 잘 알지 못해서 저를 사랑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나와 남 모두를 존중하는 법을 몰라 후회하고 자책하던 아이였는데요. 그러나 이 나와 질문하기 방법을 통해서 나와 남 모두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1인칭 시점의 질문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등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1인칭 시점의 질문들이 감정이 담겨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플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를 화나게 한 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제 팀플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었는데요. 당연히 나를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결과가 아쉬웠음에도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이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임했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1인칭 시점의 질문들이 감정이 담겨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인칭 시점인 객관적인 나와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는데요. 나를 알아가는 주관적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은 1인칭 시점으로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처럼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은 3인칭 시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1인칭 시점을 통해서 나를 존중하고 3인칭 시점을 통해 남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질문과 대답이 쌓이면서 저는 스텝 2인 이상적인 나를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상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셔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한 나, 뭐뭐한 사람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이상적인 나를 정의할 때 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미래에 어떤 내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특히 이 두 번째 스텝에서 이상적인 나를 찾아가면서 저는 이제 가치관도 알고 기준도 알게 돼서 좀 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자신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돈 많은 나도 있고요. 자신감 있는 나도 있고, 영앤 리치도 있네요. 영앤 리치도 있고, 후회 없이 사는 나, 커리우먼인 나도 있고, 저는 제가 영앤 리치가 가장 눈에 자꾸 띄는데요. 혹시 영앤 리치 하신 분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상품 드리려고 상품 질문 안 드립니다. 혹시 어디 계실까요? 저기 제일 끝에 네,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이상적인 나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그러면 저의 이상적인 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이상적인 나는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나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남 또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였고요. 또한 후회하지 않는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였을 때 대부분 만족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 이상적인 나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는 저는 같을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적인 나와 같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한 예시로 들면 저는 사실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T라는 이유로 눈치 없이 행동하던 친구 A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도 저는 싸움을 하지 못하니 그런 화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친하니까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 A와 싸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제가 친구 B랑 시험을 망쳐서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좀 암울한 상황에 말을 걸면은 이제 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 A가 와서 하는 말이 어떡해, 나 실수해서 하나 틀렸어, 만점 맞을 수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B랑 저랑 이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암울한 그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한테 너가 아쉬운 건 알겠어. 근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싸움을 피하는 성격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당일 밤 가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나의 노력들이 그 친구의 실수보다 못한 기분이 들었고 심지어 저는 그 말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답답함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한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을 해야 돼.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라는 대답을 하였고 그 다음날 속 시원하게 말하고 대판 싸웁니다. 이게 잘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나를 통해서 저는 싸움을 다시 정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스텝 2를 통해서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텝 1과 스텝 2를 통해서 고정관념적 사고를 바꿀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와 그 주변인들이 더욱 눈치 보는 상황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고, 또 다른 사람과 싸움을 통해서 나를 위한 행동이었는데 점차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싸움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나를 사랑해서 힘들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후회하기 싫어서 한 거였는데 더욱 후회하는 것 같아. 또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 이상적인 나와 너무 멀어지는 것 같아.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상적인 나와 비슷해지기 위해서 했던 이런 싸움이라는 행동이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렇게 스텝 3인 현재의 나 점검하기로 들어섭니다. 끊임없는 나와의 질문을 통해서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나를 꾸준히 비교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싸움이 안 좋은 것으로 피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다면 스텝 2를 통해서 싸움이 때로는 필요한 것으로 다시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텝 3를 통해서 싸움의 단점을 깨닫고 싸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에 이상적인 나를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으로 다시 재정의하게 됩니다. 또한 싸움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과 자연스레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내가 멀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맞춰나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는 이 세 단계를 통해 저는 조금이나마 성장했다고 보았는데요. 물론 아직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고 후회도 많이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여러분께는 틀릴 수도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들은 청춘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시기가 청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철이 안 들어서 그래, 뭐 이제 또 다른 것들 보면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돼 등 이제 말에서도 그게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당연하게도 이제 실수를 한다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성장통이 덜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춘일 때 여러분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청춘에 믿고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프니까 여러분이 청춘이다 하고 끝낼게요. 아프니까 감사합니다. Don't shy away from who you are. Jump right into a cannonball. Everyone else is taking, just be you. 네, 신지원님의 멋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 적용 방법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한 지원님의 유익한 강연이었습니다. 강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동일하게 청중분들께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나와의 질문을 통해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지원님만의 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하여 인격 성장을 한 지금에서 더 큰 인격 성장을 이끌 수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제가 인격적으로 막 많이 성장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제가 성장했다면 저는 이 강연에서 했던 말들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원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 괴물이 되어야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나요? 신지원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성장한 거를 평상시에 지내면서
혹시 체감하거나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3인칭 시점은 나와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하였는데 특히 인간관계라는 점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1인칭 시점의 나로서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힘들어 했었는데 이 3인칭 시점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감정이 담기지 않은 채로 그 관계를 보다 보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던 점에서 좀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님의 성장통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3인칭 시점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대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3인칭 시점으로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서운하거나 아니면 짜증나는 상황이 왔을 때 차분하게 3인칭 시점으로 저로 내가 이렇게까지 감정에 담긴 나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감정을 가지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좀 더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객관적으로 본인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자님이 이상적인 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후회하지 않는 나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후회라는 거는 잘못되거나 아쉬운 선택을 했을 때 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연자님이 말씀하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후회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털어넘기고 좋은 생각만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또 강연자님만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봤던 게 후회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당연히 그 선택을 통해서 후회할 수는 있죠. 근데 그때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뭐 yes 해서 갔다면 그때 나의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그 결과가 아쉬워도 나는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까 굳이 뭐 그냥 또 더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회했던 그 순간마저도 지원님의 인격 성장에 보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내적 성장을 이뤄가시면서 자기 자신만의 선과 규칙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즘 현대 사회에는 뭔가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지원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의 규칙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앞에서 질문하신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3인칭 시점의 질문들을 하는 게 저희 규칙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저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저는 3인칭 시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옳다 뭐 이제 저랑 맞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관계를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희 규칙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내적 성장 말씀해 주셨는데 내적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성적인 나는 변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이상적인 나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사실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상적인 나도 바뀔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흐름상 봤을 때 현재 나를 점검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상적인 나도 나와 질문을 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처음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이상적인 나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는 알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후회하지 않는 나도 그런 경험들과 나의 질문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상적인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우분들의 질문 받아봤는데요. 이번 강연을 계기로 여러분 모두 인격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지연님의 물음을 통한 내적 성장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해주신 신지연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